안녕하세요. 아이스피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기초 화장품부터 피부 메이크업 제품들 말씀드리고 피부 좋게 보이는 바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화장품 하나 잘 맞는 거를 찾으면 잘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거의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린 파우치 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022년 버전으로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제품들은 제가 100% 쓰는 찐템이기는 한데 이 영상 보고 굳이 본인 피부에 잘 맞는 거 있는데 바꾸시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너무 써보고 싶은 제품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전 제품을 바꾸지는 마시고 한 가지 정도만 우선 바꿔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너 제품입니다. 원래 쓰던 폴라초이스 나이아시나마이드 토너가 있는데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은 피지 분비도 잡아주고 미백 효과랑 보습 효과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폴라초이스 토너 정말 오랫동안 굉장히 잘 써왔는데 저는 피부가 민감하고 코 주변에 약간 붉어짐도 있고 홍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잡을 수 있는 토너 제형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시카덤 카밍 토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토너는 이 포레덤 토너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이 기본적으로 함유되어 있고 약간 붉은기를 진정시켜주는 병풀 추출물도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약간 피지 분비도 잡아주고 노폐물도 닦아내면서 보습력도 있고 그리고 붉은기 진정, 코 주변의 붉은기 진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적셔서 피부의 노폐물, 잔여 노폐물을 닦아내고 결 정리를 해서 다음 화장에 잘 먹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화장솜을 사용할 때는 손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렇게 닦아내서 다음 화장이 잘 먹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보습 제품, 재생크림 제품입니다. 이전부터 피부에 자극 없고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 제로이드 제품을 잘 써왔는데요. 요즘은 토너 후에 가볍게 발리는 이 재생크림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포레덤 펩타이드 더마 릴리프 크림입니다. 이 재생크림에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판테놀이랑 병풀 추출물 그리고 EGF 펩타이드 등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발랐을 때 굉장히 촉촉하고 진정과 보습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 제품을 바르고 다음 메이크업으로 진행이 됐을 때 밀림이나 들뜸이 없이 피부를 좀 편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데일리 기초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여러 가지 바르던 분들이 이렇게 기초 제품을 한 가지만 쓰시라고 얘기를 하면 피부에 속건조가 너무 심하고 건조감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한 가지만 발랐을 때 피부 예민한 것도 좋아지고 피부 본연의 그런 장벽이 건강해지면서 건조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한 가지 종류를 얇게 여러 겹 바르는 것이 피부 보습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토너 후에는 가볍게 발리는 크림 한 가지를 얇게 여러 겹 덧발라줍니다. 한꺼번에 너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얇게 여러 겹 바르면 조금 더 보습감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외출 후에 다시 보습제를 덧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단계에서 여러 겹 바르는 것이 보습력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미백 크림입니다. 저는 피부가 민감한데 기미가 고민이어서 보습 제품을 바른 후에 눈가 기미 부위에 비타민 C, E 제품을 발라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 비타민 C, E 제품이 앰플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출할 때 그런 앰플을 바르고 화장을 하게 되면 좀 들뜨고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포레덤 더마 인텐스 비타 나이아신 토닝 크림입니다. 항산화 미백 작용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 C와 E를 포함하면서
민감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미백 성분인 나이아시나마이드와 그리고 우리 기미 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트라넥삼산과 글루타치온 성분을 함유해서 미백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후에 민감해진 피부에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피부 자극 없이 미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바르고 외출했을 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바르고 반드시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초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이렇게 기미가 있는 광대, 눈가 부위에 비타민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화장 전에 발랐을 때 화장이 들뜨거나 밀리는 것도 없어서 요즘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크림 제품입니다. 라로슈포제 선크림.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유기자차 성분으로 약간 성분이 완벽하게 좋은 성분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발랐을 때 피부 트러블 없이 자극감 없이 굉장히 잘 발리고 있기 때문에 10년 넘게 정말 꾸준하게 사용한 제품입니다. 패키지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뀐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밀착력도 좋고 다음 화장을 했을 때 들뜨거나 밀림이 없어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무기자차 제품부터 사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추천할 때 우선 피부가 민감한 경우라고 하면 무기자차를 추천하는데요. 무기자차는 피부에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 피부에 추천을 하는데 단점으로 굉장히 백탁 현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건조감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백탁 현상이 적고 그다음에 건조감을 줄이면서 좀 촉촉한 무기자차 제품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양을 바를 때 너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바르기보다는 선크림도 얇게 여러 겹 나눠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눠서 바르면 들뜨거나 밀리는 것도 적고 다음 화장 흡수도 잘 되고 충분한 자외선 차단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비크림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닥터자르트 비비크림, 리주비네이트 비비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10년 넘게 사용 중인 것 같고 패키지는 계속 리뉴얼되면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닥터자르트 리주비네이팅 비비크림. 저는 파운데이션보다 이런 비비크림을 사용을 하는데 비비크림은 원래 이제 화학적 박피 시술 이후에 사용해도 될 정도로 성분도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하고 트러블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비비크림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비크림은 자연스럽게 피부에 착붙되고 피부 전반적으로 피부톤이 밝게 균일하게 잡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비크림만으로는 피부의 그런 단점을 충분하게 보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미 부위나 이런 코 주변의 홍조, 실핏줄 늘어나고 한 부위에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 컨실러. 비비크림 다음에는 이 나스 컨실러를 바르는데요. 전체적으로 막 얼굴을 이 컨실러로 펴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미 부위나 아니면은 코 주변 있는 부위에만 소량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퍼프를 이용해서 피부에 잘 밀착되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 저 10개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 우리 뷰티 블로거 포스팅을 보고 접하게 된 제품인데 문제 없어서 그냥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비크림을 바른 이후에 저는 눈 밑 다크서클이나 기미 부위, 코 주변에 혈관 늘어난
붉은 자국이 있는 부위에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 올리면 오랫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보더라도 그래도 화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그냥 깨끗한 퍼프를 이용해서 살살 발라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비크림이랑 이렇게 컨실러로 커버를 한 후에 유분이 많이 생기는 거를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화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파우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크리스찬 디올 프레스드 파우더입니다. 크리스찬 디올 프레스드 파우더. 원래 피부가 민감한 경우는 너무 막 이런 축축하고 이런 쿠션 제형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어떤 여드름도 생기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파우더 화장은 좀 민감 피부에게 추천하는 화장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파우더 화장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요즘 이렇게 마스크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피부 트러블 많이 생기는 거를 좀 막아주고 건들거리지 않게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스드 파우더는 휴대용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수정 메이크업용으로도 가지고 다니기 좋은 제품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은 이게 파우더 형태로 많이 쓰는데도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네, 약간 너무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기초부터 정말 신경 써서 촘촘하게 바르는데요. 이렇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리면 보습감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피부 장벽도 촘촘해지면서 윤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마치고 빨리 아침밥 먹고 진료 보러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2022년도 편 제 파우치, 피부 표현하는 파우치를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